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인 창업, 점포 창업, 기술 창업이라고 불리는 창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창업들의 본질과 한계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 제 뇌피셜이에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어컨 청소로다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을 제가 알게 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제가 그때 알게 됐을 때는 에어컨 청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에어컨 청소하는 걸 또 가르쳐 주세요. 에어컨 청소 교육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전화기가 10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어느 누굴 만나든지 나한테 와. 내가 기술 가르쳐 주면 무조건 밥 먹게 해줄게. 무조건 400만 원 가져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신만의 청소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일감을 줘요. 그리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좀 신박했던 게, 당시에는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게 광고 홍보를 잘 안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청소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에어컨 청소업 쪽에서는 거의 최초로 뭐 블로그 체험단, 네이버 광고, 뭐 기자단 광고 뭐 이런 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에어컨 현장에서 이렇게 청소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막 찍고, 막 영상도 찍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막 블로거들한테 뿌리고, 아니면 자신도 여러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현장 막 올리고, 막 믿을 수 있는 뭐 그 에어컨 청소하시는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포스팅이 막 올라갔던 거죠. 어느 동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송파구인데, 송파구, 제가 송파인데 지금 에어컨 청소하고 싶어요. 그럼 송파구 에어컨 청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로그가 한 5개가 쫙 나와.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 봐요. 아, 여기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청소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전화번호가 있어. 그럼 제가 첫 번째 블로그 보고서 청소하고 싶은데 여기 얼마예요? 언제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가? 두 번째 또 블로그에 또 전화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그럼 전에보다 좀 빨리 되는구나. 아니면 전에보다는 좀 돈만 원이 비싸구나. 뭐 이런 정보를 얻게 되겠죠. 세 번째도 전화하면 거기 또 안내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번호가 다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장님 번호인 거예요, 이게 다. 결국엔 전화번호만 다 다를 뿐, 그걸 홍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자기한테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한 번 전화 올 때는 중저음으로 전화 받고, 두 번째 올 때는 하이톤으로 전화를 받고, 세 번째 전화는 뭐 금방 전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다시 전화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은 그 에어컨 청소하시는 그분의 그 개미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송파구에서 에어컨 청소하려면 그 사장님한테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을 또 배운, 또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또 몇백만 원씩 받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500만 원인가? 그럼 500만 원을 받고 또 기술을 가르쳐 줘. 중요한 건 오다를 받아, 이 사장님이. 그러면 오다 받은 걸 이 기술 배운 사람한테 줘. 그럼 그 아저씨들이 이게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장님은 건당 수수료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다. 그 중에 뭐 만 원이야. 뭐 2만 원 나한테 줘. 이러면 계속 수수료만 계속 받고, 일은 일대로 주고, 일은 저분들이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또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감 주시는 그분한테 굉장히 좀 감사하다. 그분만의 그 확실한 에어컨 청소법이 대단하다. 사실 본질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자본이 부족하고 내 몸으로 때워서 창업하는 거를 보통 기술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1인 창업, 무점포 창업이라고도 부르죠. 이삿짐 나르는 걸 배워가지고 이삿짐 차 한 대 사서 장사하는 거를 이삿짐 기술 창업이라고 하고, 세차 기술 배워서 차 한 대 사서 장사하는 걸 세차 기술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업으로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마케팅을 대신해주고 일감을 주고 수수료를 먹고, 아니면 그 차를 팔아먹고, 이런 중간 단계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서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거죠. 에어컨 청소를 하든 배관 청소를 하든 어쨌든 자기 몸을 녹여내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의 본질이 뭘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 삼촌뻘 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냥 옛날 사람 마인드로
아, 열심히 해서 내가 기술을 열심히 해야지, 기술력을 키워야지, 이런 황당한 장인 정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술력을 키우면 뭐합니까? 기술력이 밥 먹여주나요? 그렇게 몸을 녹여내가지고 끝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골병 들어서 나중에 병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때 돼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가 될 겁니다. 먹여 살릴 가족들 두고서 미친 듯이 일해서 병들고 찌들어서 진 빠져서 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고,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력이 좋으면 뭐예요? 일 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일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오늘 만땅 일해도 내일 일 없으면 쉬어야 되고, 일이 오면 뭐합니까? 점점 더 뺏겨 먹을 만한 플랫폼이나 이런 경쟁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수수료가 팍팍 나가죠. 벼룩시장 같은, 벼룩시장의 교차로 같은 그런 플랫폼은 사실 양반이에요. 그런 옛날에는 그런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만든 그 플랫폼 구덩이에 빠져서 미친 듯이 몸을 갈아 넣은 사람들, 그분들끼리 단가 경쟁하고 너도 나도 최저가를 부르짖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걸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 그 힘든 사람들끼리 붙어가지고 서로 입찰 경쟁하면서 터지게 싸움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 일이라는 게 원래 가격이, 만약에 내가 한번 가서 일해, 그럼 막 13만원, 14, 15만원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막 7만원짜리, 8만원짜리가 막 생겼다고 쳐요. 절반 가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쳐. 근데 그 가격에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 가격이 있어도 원래 몸으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은 놀면 뭐해, 나가서 내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헐값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도 원래 일이 많을 때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가를 안 내려주다가, 일이 없을 때는 은근히 다가와서 이래요. 그냥 할게요. 알았어요. 하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건재상, 철물점, 전파상, 이런 분들 계시던 시대만 해도 자기 기술로다가 자기 동네에서 진짜 홍반장님처럼 자기 동네에서만큼은 기술자 소리 들으면서 대접 받고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 칭송받으면 살았지만, 지금은 옆 동네, 앞 동네,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하고, 일을 스스로 못 따내면은 플랫폼 수수료에 치이고 무한 경쟁에 치이고, 그것도 헐값에 치이고, 딱 밥만 먹고 살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평생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삿짐 프랜차이즈, 세차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대리점, 가맹점을 하는 이유도 결국 스스로 마케팅을 못해서 스스로 일을 못 따내다 보니까 남한테 일 받아서 그렇게 일 받아서 하고 사는 거죠. 월 400만원, 500만원 벌면 뭐합니까? 이거 일하는 시간 계산하면 그냥 최저 시급인 거예요. 창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노동자인 거예요. 문제는 그것도 그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세대는 겁니다. 벼룩시장에서 잘 적응해서 살다가 당근마켓 생기면 적응 안 되는 거고, 플랫폼 알고리즘만 바뀌어도, 플랫폼이 바뀌지가 않아도 플랫폼 내부에는 알고리즘만 바뀌어도 언제든지 내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 창업의 핵심은 나의 스토리를 쌓은 나만의 플랫폼을 가진 사람의 그 고객 유치 마케팅이 핵심인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의 고객이 쌓이게 되면서 그 고객들을 내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토스해주는 용역 사업이 핵심입니다. 내 노동력 갈아 넣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일한 거를 쌓고 쌓아서 그 신뢰로 마케팅 능력을 장착해서 그 신뢰로 나한테 연락이 오면 그거를 딴 사람한테 토스를 해주는 그런 용역 사업,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알리면서 점점 더 끊기지 않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 이상 오더가 들어오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원을 쓰는 게 싼 시점에,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래 네가 해, 나 얼마 띄워줘. 근데 그게 점점 쌓여.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직원 쓰는 게 이익인데. 그러면 그 시점이 됐을 때 직원 한 명 쓰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고, 또 그렇게 직원들이 일해서 열심히 일한 그 스토리가 쌓이게 되면은 플랫폼 수수료 떼면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오거든요.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해주든지, 옆 동네는 안 되지만 우리 동네만큼 내가 확실하게 더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의 입소문으로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창업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목표를 안 잡고 그냥 그렇게 일 따다가 하게 되면은 평생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연세도 있으시고 뭔가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하나같이 정말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요. 배우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 년 익혀서 남들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런 의지를 불태우신 분들 계신데 진짜 기술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막 그런 생각들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요.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술 배우셔서 창업하시는 걸 저도 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보면 진짜 그렇게 배워서 기술만 연마하고 그렇게 끝나실까 봐 좀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평생 그렇게 몸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끊임없이 고객이 들어오는 그 고객 유치가 중요한 건데 용역 사업으로 목표를 잡아야지 노가다로 다 목표를 잡으면 이건 정말 아찔한 거죠. 변기 배관을 청소하든 에어컨을 청소하든 이삿짐을 하든 세차를 하든 아니면 뭐 화장실 코팅 사업을 하든 어찌됐든 나한테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고객들이 내가 일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들이 나에게 연락이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달인으로다가 기술을 익히고 배워도 평생 힘들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살다가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모쪼록 새롭게 돈 투자금 없고 새롭게 리스크 없이 하시겠다는 그 마음 제가 이해하니까요. 처음 그 창업의 목표를 단순히 기술만 익혀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쌓여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창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인 창업, 무점포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